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은호 감독은 자진 사퇴를 하고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수행합니다. 복귀전을 가질 것으로 보았던 페냐 선수가 웨이버 공시가 되면서 외인 교체도 가져갑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준 한화, 그 선택이 올바른 결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상승 분위기에 찬물,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정경배 감독 대행은 선수들은 야구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요하지 말고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특히 최은성과 류현진 등 고참 선수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이 더 큰 만큼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페냐의 방출도 전해 듣지 못했다. 인사도 못하고 떠나보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칭 스텝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수석 코치는 따로 두지 않을 예정.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수석 코치를 따로 임명한 상황은 아니다. 각 파트 코치들과 상의하면서 하려고 생각한다.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고 팀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되냐에 따라 코칭 스텝 이동도 있을 겁니다. 사단이 있는 감독도 있고 사단이 없는 감독도 있으니까요. 다만 코치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다면 사단을 보유하지 않은 감독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등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원 선수가 콜업이 되었고 페냐 선수가 말소되었습니다. 페냐 선수는 웨이버 공시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은 새 외국인 선수 오피셜 기사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선수가 콜업이 되었다는 소식에 개인적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레귤러 불펜 선수인 건 분명하지만 올 시즌 9위 구속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최근 퓨처스 경기 피안타와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원 선수보다는 장지수 선수, 이상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상원 선수가 올라왔네요. 이미 팀의 편안한 상황에 올라와야만 하는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3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인업은 김태현, 페라자, 노시환, 안치홍, 최은성, 이도윤, 최재훈, 황영무, 장진혁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최근 타격감이 떨어진 문현비 선수 대신 황영묵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타순만 조금 바뀌었지 변화 없이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28일 선발 투수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우리가 알던 문동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이순철 해설의 말을 빌려보자면 견갑골 부상으로 제대로 된 투구를 하지 못하다가 퓨처스에서 치료를 마치고 올라와 작년 좋았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경기는 속구, 커브만을 던졌던 문동주 선수이지만 오늘 경기는 포심, 커브에 체인지업도 섞으면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롯데 타선입니다. 그 타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문동주 선수, 특히 좌타자 상대로 몸쪽을 두드리는 특유의 피칭이 살아났습니다. 3회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위기를 허용하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거기다 황성비 선수 번트 상황, 최재훈 선수가 포구를 하지 못하면서 주자를 진루시켰습니다. 황성빈 선수 타구가 정면으로 가면서 원아웃을 처리했지만 융동희 선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고 맙니다. 볼배합이 아쉽습니다. 결정구를 속구로 가져갔습니다. 문동주 선수의 장점은 속구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속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속구를 유인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승부는 좀 아쉽네요. 볼배합은 결과론이고 일부이지만 체인지업을 던지는 오늘 경기라서 더더욱 아쉬운 이닝입니다. 3회부터 커브의 움직임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슬라이더 카드를 꺼내는 배터리입니다. 새로운 구종이 나와서 그런지 송선빈 선수는 타이밍이 뺏기면서 내야 플라이, 롯데 벤치에서 작전을 시도했지만 주자의 미숙으로 원아웃, 그리고 투심을 던지면서 타자를 삼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넘기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상대 플레이 미숙으로 인한 행운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치홍 선수의 플레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3루 주자를 주시하면서 플레이를 한 부분, 1루 주자가 아니라 3루를 잡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6이닝 3실점, 무볼넷 4삼진, 투구수는
101구를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오늘 경기 1회와 6회 체인지업을 투구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이닝이 두 이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포심, 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가지고 있는 모든 공을 던지면서 6회까지 투구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합니다. 분명 나아졌습니다. 아직은 변화구의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할을 해주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무볼넷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박세웅 선수에게 자신 있다는 생각이 모든 한화 타자들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1회부터 박세웅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페라자 선수 2루타에 이어서 최은성 선수 적시타가 나왔고 선취점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투구수를 많이 유도했다는 점, 1회부터 27구를 유도했다. 그렇다고 박세웅 선수가 볼볼 남발한 것은 아닙니다. 파울을 유도하면서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게 했다는 부분이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는 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을 허용하고 시작된 3회 추격하는 페라자 선수의 솔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144km 속구를 밀어서 라인 드라이브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역전을 허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은 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홈런으로 분위기를 일소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점의 추격 언제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기는 더더욱 그럴 텐데 중요한 시점에 나온 추격 솔로 홈런입니다. 큰 위기를 넘기고 시작한 5회 하나는 박세웅 선수를 확실하게 공략해냈습니다. 안타 볼넷 안타로 무사 만루를 만든 한화, 허무하게 원아웃이 올라갔지만 박세웅 선수는 흔들렸습니다.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 또다시 밀어내기가 되면서 역전이 됩니다. 이후 최재훈 선수는 볼로 떨어지는 공을 기술적으로 적시타를 만들면서 대량 득점 이닝이 만들어졌고 황영묵과 장진혁 선수가 높게 그리고 완만하게 형성이 된 슬라이더를 공략해 적시타를 기록합니다. 이후 도루 실책으로 3루로 간 장진혁 선수를 김태현 선수가 희생 플라이 기록하면서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대전에서 승리가 없는 박세웅 선수 역시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회는 김규현 선수가, 8회는 한승혁 선수가 올라와 공을 던졌습니다. 주자를 내주기는 했지만 오늘 투구 내용은 좋았다고 봅니다. 한승혁 선수가 그동안 스스로 흔들리는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경기는 점수차가 있어서 그런지 긍정적인 피칭을 보여줍니다. 스윙맨 역할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한화 불펜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피칭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회에도 점수를 만든 한화입니다. 황영묵 선수의 안타로 시작한 기회, 김태현 선수가 연결을 했고 페라자 선수가 적시 2루타를 기록하면서 점수를 또다시 만들어냈습니다. 페라자 선수가 3루타를 기록했다면 사이클링 히트였을 것 같은데 좌익수 방면에 공을 보내다 보니 대기록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되려나 싶었는데 한 번의 기회를 대량 득점으로 가져가면서 손쉬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펜도 비교적 추격조에 가까운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필승조 투입이 많았기에 오늘 경기는 많은 걸 얻은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타선에 포진된 선수들뿐만 아니라 하위 타선에 포진된 선수들까지 골고루 활약, 이번 주 반등을 넘어 승세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